네,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 나오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거죠. 국정 지지율. 자, 대표님 어떻게 나왔나요? 네, 리얼미터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61,34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21명 응답을 완료했고요. 무선 전화 면접이 유무선 자동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횡보했습니다. 큰 차이 없었는데 53.3%, 0.1%포인트 지난주보다 낮은 수치고요. 부정평가는 0.9%포인트 오른 42.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초반에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월요일에 50.7%로 시작을 해서 낮은 수치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화요일날 52.9% 그러다가 수요일날 51.6%로 다시 빠졌는데요. 수요일날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 행동 보류 조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 대남 확성기도 설치했다가 다시 재철거하는 뭐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목요일날은 52.5%로 반등했고 금요일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날 6.25 전쟁 70주년 메시지를 늦게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금요일은 55.8%로 50% 중반까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랑 수치는 비슷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계속 조금 약세를 보였던 하락세를 보였던 부분이 이제 반등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0.6%포인트 오른 41.2%. 네. 대통령 지지율은 다르게 조금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은 1%포인트 하락한 28.1%. 열린민주당이 5.6%, 정의당 4.2%,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이 3.7%, 무당층 14.7%로 대체로 큰 차이는 없었는데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지난주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요일별로 보면 그 백종원 씨 논란이 있었던 화요일 날 미래통합당 그게 논란인가요, 근데? 그날 근데 많이 빠졌어요. 그래요? 예, 미래통합당은 뭐 정치 희화와 이런 논란 때문에 그런지 오히려 그날 장난하나 뭐 이런 거군요. 좀 빠졌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목요일날 좀 약세를 나타냈는데 그 목요일날 약세를 나타내다가 이제 6.25 70주년 메시지가 나온 그 다음날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했던 갤럽 조사에서는 상당히 특히 이제 20대 지지층이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20대가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올랐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인천국제공항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란에서 이제 20대들이 많이 등을 돌렸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갤럽에서도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리얼미터 결과는 다른 이유. 리얼미터는 30대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얼마나 빠졌어요? 30대가요. 7.4%포인트 빠졌고요. 20대는 이제 지난주에 조금 빠졌다가 이번 주에 이제 회복하는 모양새였는데 이제 갤럽하고 리얼미터를 굳이 비교하자면 리얼미터는 금요일까지 조사가 이루어졌고 갤럽은 지난주 화수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반등을 했거든요. 55.8%까지. 만약에 이제 금요일자 조사가 없었다면 갤럽과 비슷한 수준으로 뭐 횡보했거나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일에 좀 차이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남녀 차이는 없었나요? 20대 남녀? 20대를 남녀로 따로 보지는 않았고요. 네, 그냥 남성과 여성 이렇게 따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20대, 30대 이렇게 따로 봤는데요. 왜냐면은 제가 요새 보면은 20대 남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해서는 이게 뭐 아주 최근에 발생한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 사실 이건 별도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에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련해서 긍부정 판단을 물어보는 게 맞는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오늘 소개해드린 조사에 포함된 것은 북한 이슈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안보와 관련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또 20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딱히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흐름상 잘 연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아주 과학적인 또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추정은 할 수 있을 지언정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련돼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과연 학생층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긍부정이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쪽에 오히려 더 초점이 모아졌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네. 남녀 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주 후반부부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른바 인국공 논란과 네네. 관련해서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행동이 태도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국공 논란이 20대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 조사가 좀 있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네. 알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리얼미터에서 인천국제공항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공감도로 질문하는 조사가 있었어요. 아, 언제요? 네, 이것은 지난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지난 한 것이죠. 금요일 날? 네, 네. YTN 의뢰로 성인 남녀 500명 네네. 대상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였는데 이 조사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전체 응답이 40.2%. 네. 정규직 전환을 보류해야 한다는 응답은 45%였어요. 비슷하네요. 그런데 20대에서는 보류해야 한다는 응답이 55.9%로 가장 높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사안을 바라보는 20대 등 젊은 층에서 좀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여권에서 얘기하듯이 뭐 잘못된 뉴스가 좀 확대 재생산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 사안 미시적인 측면을 떠나서 20대들이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긍정적이지만 않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응답에서 전체 응답이 별 차이가 없게 나온다. 그러니까 보류해야 한다는 응답도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고 상당히 이제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20대 등 젊은 층에서는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뭐냐하면 물론 이제 20대들 어디 보니까 20대를 분석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 알지도 못하면서 왜 20대를 분석하려고 하냐. 궁금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일단은 이제 기성세대는 결과가 좋으면 공정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 좋은 것이잖아요. 또 지난번 평창 올림픽 아이스하키 팀. 예, 그래서 이제 아이스하키 네. 단일팀 만드는데 남북 관계 이렇게 평화롭게 협력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20대 등 젊은 층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과 절차에서 공정해야지 공정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이 공정하게 노력을 한 사람이 배제당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불공정한 거라고 인식을 하는 거니까 공정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평가할 때 20대 등 젊은 층에서는 기성세대보다 더욱 엄격한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20대들 뭐 심층 서베이를 해보면 네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천국제공항 관련해서는 뭐 젊은 층들이 좀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뭐 틀림이 없어 보이는 측면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쟁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젊은이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항상 경쟁을 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네. 대학을 들어갈 때도 그렇죠. 물론이고. 근데 이 경쟁에서 내가 해갖고 뭐 공정한 경쟁만 이루어져서 나의 실력대로 평가받는 건 상관이 없다. 네. 그렇지만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결과가 기회를 못 얻는 좋다고 거죠. 해서 예. 그러면.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태도가 상당히 기성세대랑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도 연구하시는 더욱이 분들 또 들었거든요. 이번 그 인천공항 문제가 뭐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20대 젊은층들이 가장 취업하고자 하는 곳들이 이 공무원, 뭐 공기업, 뭐 또 대기업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고 또 초반에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가짜 뉴스라고 이제 규정을 했지만 뭐 5천만 원 연봉 네네. 또 로또 취업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20대들이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보류해야 된다라는 이제 정규직을 전환하는 것을 보류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20대 가장 많았다라면 이번에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 거는 우리 이택수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6.25 기념식 네네. 그 시청률이 그렇게 높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시 보기를 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고 네. 근데 행사 전반의 내용이 아주 구성이 또 잘 돼 있어서 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부분 그만큼 이런 이제 예상도 있었죠.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6.25 전쟁을 70주년 기념식을 어떤 식으로 치를 것이냐라는 것도 있는데 아주 뭐 경건하게 또 예우를 네. 갖춰서 101원 내구였죠. 이 유해 네네.
또 상당히 또 전쟁 영웅들이니까 영웅회라고 하는 극적인 효과를 또 잘 살렸던 것도 영향을 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20대가 안보는 약간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어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통합당 근데 그 백종원 씨 논란 때문에 정말 이런 건가요? 영향을 받은 건가요? 사실 조금 놀랍기도 한데 비호감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정당 호감도라든지 이야기를 할 때 지지율이나 호감대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안 싫어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연애할 때 우리가 미워하는 건 이유가 있잖아요. 싫어하는 건 이제 이유를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내가 어떤 이제 연애 대상자에게 네. 이것 때문에 좀 너 미운 것 같아라고 하면 이제 해법을 찾을 수 있는데 싫어한다 하고 하면은 그 해결 방법을 찾기가 참 힘든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사실 비호감도가 이제 통합당 뭐 그쵸 10명 중 막 7명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문제는 사실은 지난번 있었던 뭐 탄핵이라든가 그 이후의 과정에서 단절과 어떤 변화 쇄신 이런 것들을 아직 충분하게 총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대중들에게 어필하지는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실은 통합당 등 보수 정당이 반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반사 효과를 최근에 충분하게 누리지 못했다는 것은 일단 그 그릇, 그런 반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좀 튼실하게 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 그것이 이제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약간 시간이 이런 반사 효과를 얻으려면 좀 더 변화의 모습 더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흥미로운 게 이게 대구 경북 측이 좀 흥미로운 거예요. 여기서도 통합당의 비호감도가 50%가 넘게 나타난 건데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같은 비호감이라도 이유는 다른 경우. 네. 예, 예전에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미국 여론조사를 많이 봐서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그 오바마 케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보수 측에서도 싫어했는데 진보 측에서도 싫어했어요. 보수는 어떻게 이런 사회주의적인 플랜을 막 이러고 진보 측에서는 이거 뭐 하나마나 맹탕 진짜 중요한 거 빠졌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충분히 진보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자 대구 경북에는 통합당 비호감도가 높은 건 연령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가 가지고 있는 호감, 비호감, 네네. 또 50대 후반, 60대 이상이 가지고 있는 60세 이상이 가지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호감, 비호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이제 호감도가 미래통합당이 젊은 세대는 그만큼 대구 경북 일치라도 낮은 거죠. 2018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지만 시장도 되고 네네. 그렇게 또 구청장도 되고 영남 지역에서 그건 그만큼 젊은 세대들로부터 미래통합당 보수정당의 비호감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0대도 높은가요? 대구에서 그러면? 20대도 세대별로 따져보면은 네. 뭐 다른 지역에 비하면은 뭐 비호감도가 높지는 않겠지만 네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하면 20대도 비호감도가 미래통합당도 대구 경북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건 극복하기 참 힘들죠. 세대별로 이제 봤을 때,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넌 네네. 분들과 못 건넌 분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 계속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네네. 박근혜 대통령과는 이제 거리를 두는 특히 2030, 40 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의원들이 이번에 이제 그 교체가 됐지만 막말 이미지에 네. 거친 정치인들의 이미지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구성이 지금 아직 되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 18개 상임위 중에 정보위는 아직 이제 또 네네. 아직 남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초선 의원들이 새로운 모습을 좀 보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20대 국회 이미지를 지금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에는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감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지의 전 단계인 이제 호감도가 아직 충분치 못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개혁적인 모습들을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지지율 상승은 이제 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원구성 관련해서 이제 여야가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네. 상황인데 만약에 이 정도 이제 여당이 아무리 이제 의석을 뭐 다수 의석을 가졌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상임위원장을 갖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타협하고 협의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기류들이 이제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 야당에 대해서 동정하고 우호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 등 이런 조사를 보게 되면 야당에 호응하는 기류들이 충분하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호감에 대한 부분들, 비호감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서 여당과 경쟁하면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노력도 필요하되 아까 말씀하신 이제 통합당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 비호감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좀 중장기적인 시도도 병행해서 아무튼 장기 프로젝트로 좀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하여튼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 같아요. 통합당한테는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한테 이렇게 인기가 없다는 것은. 네, 다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두 분은 사이가 언제 좋아질까요? 제가 한번 여제는 물은 적이 있는데 안 좋아질 것 같다고 저희 기자분들 얘기하셨는데 자,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팽팽하게 나타났어요. 네, 저희가 지난 23일 조사한 건데요. 네네.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고 나머지는 조사 방법은 같았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중간 평가인데 잘했다는 응답이 45.5%, 네. 잘 못했다는 응답이 45.6%. 이건 거의 동률이네요. 예, 네.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렇게 반반이 나왔습니다. 우리 배 소장님 특히 좋아하시네요. 지금 작년에 했을 때는 긍정평가가 높았는데 네. 역시 이제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긍정평가가 좀 줄어든 것은 윤석열 총장이 임명 이제 된 이후에 조국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음부터 이 진보층과 보수층이 완전히 이제 입장이 바뀐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진보층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많이 늘어났고요. 반면에 이제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또 보수층에서는 잘한다는 평가가 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국갤럽조사에서도 오픈형으로 묻는데 대선 후보 주자로서 이름을 올렸고 저희도 이제 내일 발표할 건데요. 네. 저희도 이제 주관식으로 한번 오픈형으로 물어봤다가 거기서 유력 후보들만 객관식으로 물어보게 되는데 이번에 내일 발표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초에 어느 방송사에서 이제 정부 기관들 네. 언론까지 포함해서 신뢰도를 물어봤는데 이제 법원도 있고 검찰도 있잖아요. 검찰에 대해서는 아주 극명한 결과가 나왔는데 진보 성향층이나 여권 지지층에서는 검찰 신뢰도가 거의 최하위 수준이에요. 네네. 그렇지만 보수층에서는 거의 최상층 최고 수준의 높은 수준으로 신뢰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청와대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일반 기관들이 이렇게 이념 성향에 따라서 극명히 갈린 경우들이 신기하네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검찰과 지금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는 것이 정치적 성향으로 정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 지지층에서는 어쨌든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들을 갖고 있었지만 현 여권에 칼을 들이미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보수층에서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들이미니까 상당히 어떤 다른 야당보다도 훨씬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애초 보수층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상당히 기여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밉상이었죠. 그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확 바뀐 거니까 했으니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이런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있어서 지금 이런 대결적 양상으로 보도되고 인식되는 부분들이 뭐 상당히 제법 갈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지금 정치적 인물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대권 주자로 거론한다는 것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야 대결 구도, 진영 대결 구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인물이고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죠. 그러니까 지난해 6월은 임명이 될 테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완전히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고 결정적인 기준점이 되는 것이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이슈죠. 그런데 네. 문제는 중도층까지도 지금 보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검찰 개혁을 생각할 때 또 검찰총장이라는 역할을 생각할 때는 썩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지금 많은 이슈들이 사실은 이 정치적인 현안들은 진영 대결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선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진영 대결 구도는 오래 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 상임위 지금 결정 난 걸 보면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또 호락호락 협력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 국회 지형도 앞으로 진영 대결 구도가 상당히 붉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될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론 도서들과 함께 한국의 여론 지형을 살펴봤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윤희응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